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삼양순화 EHS 그룹의 전용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삼양순화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 이행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회사 소개 간단히 드리고 화학사고 우수 대응 사례, 그다음 예방관리 이행 및 개선 사례, 마지막으로 지역 협의체 참여 및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는 1989년 MGC와 한솔케미칼의 합작 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 거래 품목은 초고순도 가산화수소를 생산하고 있고요. 고객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울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2012년도에 천안사업장을 건설하고 최근에 이제 2022년도에 이사업장을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산 제품은 말씀드렸듯이 초고순도 가산화수소를 만들고 있고요. 반대초 제조, 패키지 약품이라든지 화학 연마에 PCB 제조용 전자재료들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학사고 대응 우수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신문 기사가 실제로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게 저희 사업장의 그런 관리로 발생한 게 아니라 저 원료 공급사가 탱크로리에서 폭발한 사고인데요. 이게 천만다행으로 도로에서 터진 게 아니라 그나마 저희 사업장에 들어와서 터진 거가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 신문 기사 보시면은 48분경에 저희가 이제 누출이 42분에 발생을 했는데 48분경에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 저희 이제 회사 대응반과 소방차, 화학 차량 등을 이용해서 신속한 대응으로 3시간 만에 안전조치를 완료했다고 신문기자가 난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이런 매뉴얼들이 조금 많이 훈련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한 조치로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실제로 난 사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유해관리 계약서든지 이런 데 사고 예상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사고가 났던 부위가 저희가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반영됐던 그대로 시행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고 대응 문제에 따라 그대로 이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 사업장에서 원료 하역창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다행히 이제 저희 원료 탱크에 원료를 하역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원료 이상 밸브 차단은 하지 않았지만 그다음 똑같이 이제 우수로 차단을 위해서 모래떡을 쌓고 그다음에 그 모래떡에서 이제 남은 잔여들은 다 폐수 처리장으로 이송하고 그다음에 바닥 잔여물은 흡착포 등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개선 사항인데요. 총 7가지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이후에 조금 더 개선을 하고자 여러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비상대응 조직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각 대응반이 부서별로 활동을 하던 것을 각 개인 임무로 해서 조금 더 전문화되는 반으로 좀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진압방어반을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초기 대응에 좀 더 중점을 두고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진압방어반에 많은 인원을 확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대응 조직이 임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개인 임무 카드를 발행을 해서 그 사람이 개인적인 임무를 명시를 해주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저희가 어찌됐건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이제 실제 사고가 발생을 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훈련을 자주 해서 조금 더 이런 임무에 숙달을 하고자 조금 더 훈련과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먼저 초기 대응 훈련 같은 경우는 각 부서가 무조건 분기별로 모두 훈련을 실시해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 조직별로 또 반기마다 또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임무에 따라서 각 반이 합을 맞추게 되고요. 이런 초기 대응과 대응 조직반의 훈련을 토대로 해서 연 2회 2번 또 종합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거의 매달 훈련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좀 강화해서 사고 대응을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호감하고 방제함을 좀 재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압방호반을 조금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호구를 어디에서 이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비치를 하고자 각 진압방호반에 착용할 수 있는 보호구를 조금 분산 배치해서 바로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좀 보호구를 재배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보호구함과 방제함은 모두 다 그런 위험 시설로부터 반경 30m 이내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조금 모래함과 방제함, 그 다음에 보호관까지 다 세트로 해서 좀 재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보호구 이제 방제함을 전용함을 좀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방제 용품을 좀 한 곳에 몰아서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조금 방제함을 전용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보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가방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화라든지 장화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각자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가방에 넣어서 세트화해서 신속히 사고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세트화를 개선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운전 작업 절차서를 조금 개선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세부 업무 지침은 이제 근로자가 이제 있었는데 이게 기존에는 그림하고 뭐 작업 순서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제조 공정에 대한 표준 절차만 있었지 그냥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해서 직접 사진을 다 넣도록 양식을 좀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어떤 보호구를 착용하고 어떤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런 양식을 좀 개정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은 바로바로 현장에 비치해서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누출약의 회수 용기인데요. 이게 저희가 실제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할 때 보니까 실제로 그 바닥 잔여물은 어느 정도는 다 트렌치나 피트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닥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이런 회수 용기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닥 잔여물은 뭐 삽으로 이렇게 퍼서 전용 회수 용기에 담아서 이제 폐액 처리 업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회수 용기를 도입한 사례가 있고요. 다음은 방송 시스템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근무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찌됐건 사고가 나면 사업장 전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진행하고자 해서 사업장 전체에 이제 선로를 포설을 해서 모든 전 사업장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끔 설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텔레폰 페이징 시스템이라고 이것도 도입을 좀 했는데요. 최초 발견자가 어디에서든 바로 사업장 전체 방송이 가능하게끔 텔레폰 페이징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개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로 수문 설치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사업장 내부 안에서 이제 화학물질이 누출이 되면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우수로 두 곳에 대해서 수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가 수문을 설치한 사례고요. 이게 이제 밸브를 돌리게 되면 수문이 밑으로 내려가서 최종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수문을 좀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통합관제 시스템도 좀 설치를 여기에 투자 많이 했는데요. 이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누액 감지 시스템, 화재 같은 것들을 상시 모니터링 근무자가 할 수 있도록 조금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역 협의체 활동입니다. 저희가 화학안전 공동체라는 지역 협의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총 6개사가 가입을 해서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체 형성을 해서 물품 지원이라든지 애로사항들에 대한 교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안전 공동체 협의체들은 합동훈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통, 창을 통해서 법적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견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천안시에 있는데 천안 민간 협의체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와 기업, 주민들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권역별로
움직여서 저희가 1년에 2번씩 협의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유관기관과 합동훈련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험물을 엄청 많이 쓰는데 소방서의 집중 관리 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조금 자주 하는 편인데 이번에도 11월 2일 날 저희가 8개 기관과 해서 이런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한 것들을 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명순환은 화학사고 예방에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명순화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신속한 사고 수습 사례를 보면서 정말 안전 매뉴얼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자, 이제 3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질문이나 피드백이 있는 심사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환 심사위원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발표하시는 중간에 그 SOP를 갖다가 개선 보완하실 때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 위험성 평가는 어떤 기법 쓰시고 얼마만큼씩 자주 하시나요? 저희가 최초에 작업 절차서를 만들게 되면 바로 그 해 이제 위험성 JSA 기법을 통해서 그대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작업 절차서하고 JS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 절차서의 위험 요소들이 위험성 평가에서 그런 위험 요소들이 개선되면 바로 작업 절차서가 개정이 되게끔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그런 작업 절차서가 최신화되게끔 관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피드백이 있으실까요? 네, 윤희창 심사위원님. 예, 그 작년 6월에 네. 그 과수원수 탱크로리 이송 차량에서 분출 사고가 났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CCTV를 영상 확보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제 천운이었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면 정말 사회적인 큰 사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사명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원료 공급사 측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유사 사고가 이제 또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원료 공급사 간의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사고 이후에 원료 공급사에 공급하고 있는 탱크로리 차량들에 대해서 다 점검을 직접 가서 실시를 했고요. 어떤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개선 분야 같은 것들을 이행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은 다 받아서 개선 조치하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저희 원료 공급사 탱크로리들이 약간 노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다시 새 걸로 구입을 해서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피드백 혹시 더 추가적으로 있는 심사위원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질의응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명순화가 앞으로도 화학사고 예방 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